네, 지난 10일 코스피가 코로나19 2차 대유행에 대한 우려로 2% 넘게 급락했습니다. 이달 들어서 연일 급등세를 이어가면서 2200선 회복을 시도하던 지수는 2130선대로 다시 후퇴했는데요. 이날 코스피는 전거래일보다 44.48포인트, 2% 넘게 떨어지면서 2132.3포인트로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전거래일보다 11포인트, 1.45% 떨어지면서 746선에서 종료가 됐는데요. 전장보다 34.15포인트, 4% 넘게 떨어졌었다가 일부 낙폭을 만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이날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의 순매도세가 이어졌습니다. 외국인은 2,624억 원, 기관은 2,797억 원 순매도를 나타냈고요. 개인 투자자는 5,508억 원 매수 우위를 보여줬습니다. 코스닥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에서는 기관과 개인 투자자가 각각 순매도를 나타냈습니다. 기관이 174억 원, 개인은 430억 원 순매도를 보였고요. 외국인은 1,290억 원 순매수를 나타냈습니다. 이날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7% 강세를 나타내면서 역사적 신고가를 경신했고요. 셀트리온도 역시 3%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자회사인 SK바이오팝 유가증권 시장 상장을 앞두고 SK도 8% 넘는 급등세를 보여줬습니다. 반면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나란히 3% 약세를 나타냈고요. LG화학과 현대차도 역시 내림세를 나타냈습니다. 업종별로 살펴봤을 때 운수창고, 기계, 전기전자, 은행, 유통섹터 등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반면에 의약품 섹터와 음식료품 섹터는 각각 3% 또 1%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이날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알테오젠 등 제약 바이오 관련 섹터 종목들이 많이 올랐고요. 반면에 시젠, 퍼너비스, CJ, E&M 등은 1% 내외의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입니다. 전일 종가보다 7원 40전 상승하면서 달러당 1,203원 80전에 마감이 됐습니다. 네, 이번에는 지난 한 주 점검해보고요. 또 뉴욕 증시까지도 함께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이제 개장을 앞두고 많은 분들이 좀 불안한 흐름도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지난 주말 뉴욕 증시 상황도 좀 체크를 해볼게요. 후반 들어서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더라고요. 네. 급락했다가 하루 만에 반등을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목요일 날 낙폭이 굉장히 컸죠. 예. 뭐 이따가 조금 살펴보겠습니다만 FOMC 다음 날 이렇게 갭을 동반한 하락 갭을 동반한 급락 그리고 이제 금요일 날은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 성격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화면에 다우지수 일간 일목균형표를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자, 오른쪽 부분에 점선으로 표시한 부분 한번 보시면은요. 지금 여기서 조금 이렇게 차트가 안 좋습니다. 안 좋다는 거는 우선 이런 모양을 갖다가 보실 수가 있거든요. 항상 상당히 오랜 기간에 걸친 상승 추세 끝에 이렇게 막바지에 갭으로 한번 풀쩍 뛰어 올랐는데 예. 그리고 나서 며칠 못 있다가 통상 2, 3일, 뭐 길어야 3, 4일인데요. 그러고 나서 또 갭을 동반해서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이렇게 큰 폭의 하락이 나오면은 이게 교과서에서는 기술적 분석 교과서에서는 섬골 반전 이 부분이 이제 하나의 둥둥 떠 있는 나름의 섬이란 말이죠. 그래서 섬골 반전, 아일랜드 리버설이라고 표현합니다. 지금 이제 그런 모습이 나타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전환선과 기준선 사이에서 이렇게 조금 갇힌 모습입니다만 MACD 오실레이터가 다시 마이너스의 구간으로 그리고 과매수 국면에서 자 이런 모습이고요. 지금 이제 이런 패턴을 갖다가 무시할 수 없는 거는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만 보잉 같은 경우에 이렇게 월간 차트에서 이 부분에서 짱대 양봉을 갖다가 다 잡아먹는 짱대 음봉이 나오는 경우 이런 게 이제 또 하나의 교과서적인 패턴이죠. 하락 장악형이라고 해서 이게 이제 오랜 상승 추세 끝무렵에 나오는 그런가 싶어서 반년 넘게 이렇게 버티던 보잉이 결국 이렇게 밀립니다. 그렇게 해서 하는 모습이 나왔죠. 최근 들어서 여기는 지금 거래량 벌떡 선 거 보세요. 지금 이쪽에 개인 투자들이 많이 달라붙었다 하는 걸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선
기술적으로 한번 접근해 본다면요. 네. 이번에는 S&P 500 지수 한번 다시 보여주시죠. S&P 500 지수를 보시면은 여기서 지금 이렇게 오른쪽으로 조금씩 넓어지는 점선이 나오죠. 제가 가끔씩 그어드리는 피보나치 타임존입니다. 11, 23, 58, 13, 21 이런 식으로 전개되는 피보나치 수열만큼의 날짜만큼 이렇게 한번 펼쳐봤는데요. 네. 이것이 묘하게도 무슨 과학적으로 무슨 설명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구간이 이런 상황이 오면은 뭔가 시장의 변곡의 가능성이 있다 하는 걸 갖다 시사하는 기술적 접근입니다. 이게 사람이 모여서 만들어가는 증시다 보니까 사람 마음이 그런가 봐요. 그럼 변곡점이 될 수 있다라는 의미는 그동안의 상승 랠리를 보였던 시장이 조금 분위기가 바뀔 수도 있다라는 아마 건가요? 변곡의 의미로서는 제일 일감은 그걸 거예요. 예. 지금까지 강하게 치솟아 왔더라면 변곡의 첫 번째 의미는 꺾이는 거 아니야 하는 예. 것이고 많이 밀리다가 변곡이라 하면서는 이제 돌아서는 거 아니야 하는 그런 차원이죠.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볼 수 있는 그림이고요. 조금 더 이제 보시는 김에 이렇게 예. 다우지수 지금 보시면은 이런 상황입니다. 주간으로도 한번 보시면은 아까는 일간으로 살펴보셨는데 조금 이제 어려운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얘기인데요. 그런데 지금 조금 안 좋은 거는 이제 그쪽도 지수선물 시장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두 시간, 한 시간 전부터 네.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애초에 다우지수가 마이너스 한 400포인트 정도로 시작했다가 조금 이렇게 낙폭을 줄이는 모습을 보이는가 했는데 계속해서 다시 300포인트 정도로 왔다 갔다 하는 자, 그런 흐름입니다. 자칫 지금 여기서 이 위클리상의 이 구름대 안에서 놀아줘야만이 이렇게 지금까지의 상승 흐름을 갖다가 유지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번 주에 아예 저 구름대 아래쪽으로 좀 미끄러질 가능성도 염두에 두셔야 되는 미국 시장 흐름이네요. 네. 자, 그러면은 국내 증시는 지난주에 보게 되면은 참 이게 FOMC 결과 이후에 예. 역시 또 변동성이 커지는 모습이었고 수급 상황 보더라도 외국인 기관도 여전히 팔고 네. 개인은 또 사고 예. 그렇죠. 예. 어떤 흐름을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지금 흐름은 이 개인 투자자들이 미국이나 우리나 할 것 없이 예. 개인 투자자들이 조금 이렇게 뭐랄까요? 앞뒤 재가면서 들어가는 것인지 아니면은 조금 기술적인 판단이나 그리고 여러 가지 들려오는 그 뭐 코로나 바이러스의 상황이라든지 네네. 우리 국내 같으면은 뭐 대북 관련한 북한 관련한 소식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실제 뭐 펀더멘털 안 보고 달려온 지 꽤 됐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한번 보고 조금 이렇게 한 템포 죽여서 들어갈 수 있는 여유를 보일 것인지 아니면은 그냥 급락 나오면은 바로 조건 반사적인 그런 어떤 저가 매수 기회로 삼고 바로 뛰어드는 것인지 그게 관건인데요. 예. 조금 이제 뭐랄까요? 심지어 월가에서조차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월스트리트 프로들이 예. 예. 프로페셔널들이 아마추어들하고 지금 게임을 하게 되는데 네. 꽤나 힘겨운 게임을 하는 거예요. 일단 5월까지는 예. 아마추어 개인 투자자 승리라고 볼 수 있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앞으로는 사실 예측이 불가능한 것 같아요. 이 개미도 뭐 어지간한 개미떼가 아니고 예. 어마무시한 그러니까요. 개미떼가 몰려든다고 하면은 예. 개미 할 끼도 잡아먹지 않을까요? 그만큼 예측이 쉽지 않다라는 예, 거죠. 예측이 쉽지 않고 지금 개인들의 그 기세가 너무나 이제 강합니다. 네. 이따가 또 한번 살펴보시죠. 알겠습니다. 네. 오늘 체크해야 될 포인트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하나씩 좀 꼼꼼하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첫 거래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개장 전 전화로 연결해서 3분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유동원 글로벌 인베스트먼트 본부장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뉴욕 증시가 폭락에 대한 반발 매수세의 1% 반등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재확산이 계속 이어지는 상황이거든요. 국내 증시 오늘장 어떻게 보시나요? 네, 아무래도 좀 숨고르기가 나타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숨고르기를 투자의 기회로 삼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우선
미국 증시를 놓고 보면 계속적으로 이 코로나19 사태 확진자 수 크게 증가하는 부분에 있어서 경제 재개가 일어나는 부분이 더뎌질 수도 있다라는 걱정, 경기 침체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우려, 그리고 부채가 너무 크게 늘어나고 있다라는 등등 굉장히 안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부여되고 있는 유동성 규모라든지 그리고 또 지금 이 저축률이 상당히 높아진 부분을 감안했었을 때 하반기의 경기 회복은 계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펀더멘탈이 계속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펀더멘탈이 하반기에는 회복할 수 있다라는 데에 대한 초점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따라서 조정이 일어난다면 좋은 기회를 삼으시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 국내에서는 북한 이슈가 대두하고 있습니다. 주말 동안 북한이 군사행동을 예고하는 발언을 하는 등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투자자분들 불안감이 커질 것 같습니다. 이런 남북 병색 국면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네, 아무래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위치가 좀 지지율이 많이 낮아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다 보니까 네. 북한에서 좀 과격한 행동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항상 과거에도 있었지만 이런 북한발 시장의 흐름이 나빠질 경우에 항상 좋은 기회가 됐다라는 것은 경험상 나타났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정말 큰 위기에 봉착하지 않는 이상 북한발 위기는 항상 계속 되는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시장 흐름이 금융시장 변동성이 크게 일어나면 항상 그것은 이제 투자의 기회를 삼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실적으로 어떻게 될지도 정확하게 모르겠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제외하시고 지금 현재 시장에서의 흐름, 유동성, 그 유동성의 부여 규모,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 유입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조정이 일어난다면 기회를 삼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숨고르기 장세 예상을 해주셨는데요. 이번 주 코로나 재확산 이외에도 변동성이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개인 투자자들 대응 전략 어떻게 구체적으로 세워야 할까요? 네, 지금 보면은 원화 환율도 좀 안정적인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외국인들의 매도세도 어느 정도 이제 일단락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 유입이 굉장히 크게 빠르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기 때문에 이 정도의 유동성이면 증시의 상승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한 지금 현재 펀더멘탈 들여다봤었을 때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하락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하락률입니다. 네. 이에 따라서 상대적인 가치가 충분히 가시화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수급 나쁘지 않아 보이고 펀더멘탈도 그렇게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가 지금 좋아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관련된 산업군 기업들, 바이오, IT 등등 또 대체 에너지, 전기차 이런 쪽에 계속 관심을 가지시면서 저가 분할 매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4차 산업 관련 종목으로 저가 분할 매수하는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유동원 본부장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개장 전 3분 전략 세워봤습니다. 네, 지금 시각 8시 50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양시장 예상 체결지수 짚어보겠습니다. 코스피 오늘 강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죠. 2134선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코스닥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강보합 출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형주들 혼조세 출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하락 또는 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지난 금요일에 역사적 신고가를 경신했던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 또다시 상승세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2.6% 오름세가 예상되고 있고요. 셀트리온도 역시 동반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이버도 역시 오름세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주 금요일장에서도 바이오 관련주라든지 플랫폼 관련주들만이 강세를 좀 보여줬던 모습인데요. 오늘장에서 이런 흐름들은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코스닥 쪽에서도 역시 혼조세가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상승 출발 예상이 되고 있고요. HLB 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알테오젠과 CGN이 1%에서 2% 강세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개장까지 이제 9분가량 남았습니다. 다시 한번 체크포인트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워낙 또 거시 쪽으로 전문가니까 여쭤볼게요. 지난주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큰 이벤트 FOMC 네. 회의가 있었잖아요. 이 결과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씩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우선 뭐 금리는 2022년까지 후내년까지 안 올리겠답니다. 예.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 중에 금리 인상은 생각조차 안 한다. 금리 인상 가능성 1도 없다. 이 정도의 표현을 썼는데요. 보시면은 이래요. 점도표 지난 3월 달에는 뭐 긴급 회의를 하면서 2번에 걸쳐서 막 금리 내리느라고 이런 걸 못 했는데 보시다시피 2020년 현 레벨 0에서 0.25 사이 내년에도 그리고 후내년에 갔어야 점이 위로 살짝 하나 올라가고 100bp, 1%포인트, 25p씩으로 치면 4번 정도 올리자 했는 사람이 1명 정도. 네. 아마 월가나 뭐 다 이렇게 그동안에 가장 강력한 매파에 속했던 캔자스시티 연방은행의 에스더 조지 총장인가 싶은데요. 거기다가 롱거런 해가지고 이제 이른바 장기적으로 중립금리라고 보는 그 레벨은 2.5%로 그대로 유지하는. 그래 이 부분을 갖다 이제 이른바 패드워처들한테 물어봅니다. 제가 어떻게 지금 인플레도 없고 저렇게 계속해서 제로금리에 묶어두겠다는데 어느 세월이 2.5% 가냐 했더니만 글쎄요 뭐 그냥 그렇게 찍어놨네요 하는 정도입니다. 예, 예. 자 이게 지난 12월 말 작년 12월 말에 했던 점도표예요. 거기서는 올 한 해는 그냥 계속 뭐 이렇게 그때만 하더라도 1.5에서 1.75 사이였죠. 1.5에서 1.75를 갖다가 작년 12월 달에는 2020년에 1.5, 1.75 사이를 갖다가 계속 유지하고 그다음에 2021년쯤 가서 한 번 올리고 그다음에 2번 올리고 아주 뭐 그거 한 상황이 있습니다. 1.5까지도 가려면 이제 한참 멀었고 네. 2017년 12월에는 연준도 나름 큰 꿈이 있었습니다. 그때 뭐 한 1.25, 1.5 정도였는데 해마다 이렇게 금리 올리겠다고 이렇게 찍어놨었죠. 이 대목에서 한번 웃고 가죠. 이렇게 송강호 씨 같은 경우에 기생충에서 유명한 대사 있죠. 아들아 역시 너는 그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시죠. 아들아 너는 있구나. 역시 너는 계획이 예. 있구나. 연준은 참 큰 계획이 있었는데 그 계획이 다 무산됐네요. 타이슨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은 갖고 있다고 처맞기 전까지는 예.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쨌거나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은 이번에 파월 의장의 핵심은 어떤 발언의 핵심은 하트 브레이킹입니다. 가슴이 미어진대요. 가슴이 미어지는데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이 빨간색 표현 보시죠. 예. 지금의 이 경기 하강 이게 모든 미국 사람들한테 평등하게 적용되지 않았다. 즉 없는 사람 이거 보시죠. 지금 이 그림은 도이치뱅크의 다음 슬라이드인데요. 도이치뱅크의 리포트에서 나오는데 이 빨간색은 고임금자들입니다. 고임금자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때 그렇게 큰 타격을 안 받았어요. 그럼 누가 저 위에 있는 로우 웨이지 저임금 내지는 중간급 임금 그렇게 한 사람들 저임금 노동자들의 실업이 더 커졌다는 얘기고 또 이런 걸 보시면 그렇죠. 지금 여기서 까만색 위로 제일 올라가는 게 뭐냐 하면은 고등학교 졸업 못한 경우 아래쪽으로 쭉 내려오면은 뭐 학사 이상 그런 그리고 양극화가 더 심해지네요. 예, 양극화가 더 심해졌죠. 이런 것들이 저기 파월 의장은 가슴이 아프다고 했던 겁니다. 예. 그다음에 이 슬라이드도 한번 보여주시면은 파월 의장의 이 가슴 아픈 하트 브레이킹은 지난 4월부터였습니다. 예. 지난 4월부터 이때 보시죠. 4월 30일 날 이때도 파월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그 데미지, 그 피해가 굉장히 그거 할다. 가슴 아프다. 네. 가슴이 미어진다 이런 정도로 벌써 썼는데 이번에도 이 표현을 굉장히 많이 쓰더란 말이죠. 이 흑인들의 실업률이 더 커지고 이런 것들 참 가슴 아프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지금 만약에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던 옐런이나 버냉키 같으면은 이 예측도 안 되고 설명도 안 되는 이 경제 상황을 갖다가 무슨 뭐 경제학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다가 진땀을 흘릴 텐데 역시 파월 의장 지금 상황이 딱 맞는 미국이 그런 측면에서 인선을 잘해요. 돈 풀어야 되겠다 싶을 때는 나 돈 풀 준비가 돼 있어요 했던 버냉키를 갖다가 임명했고 금융위기 때 시기가 참 예, 맞아 떨어지네요. 이런 상황처럼 예.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상황 뭐 이런 상황에서는 역시 로스쿨 출신의 변호사 출신의 파월 의장 가슴이 미어집니다. 우리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대한 금리는 공감대를 뭐 이런 형성하는, 식으로 해서 이제 가고 있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그겠죠.
지금 경기 상황 안 좋아요. 지표도 안 좋아요. 실업률도 당분간은 좋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표현 뭐 significant financial sector vulnerable, 즉 금융 분야에서 금융 섹터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취약성이 이렇게 취약성을 경고한 거예요. 뭐 이런 등등이 그래서 금리는 묶어두겠구나. 증시로서는 제일 반가운 거. 예. 그러나 그 이면에 펀더멘털을 봐서는 파월 의장도 자신 못한다. 아. 뭐 그런 상황.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도 금리는 계속 못 올릴 것 같다. 이런 정도였고 마이너스 금리 얘기나 뭐 일드 커브 컨트롤 같은 경우는 조금 아직은 시기상조다 하는 정도의 얘기. 그러나 금리를 저렇게 묶어두겠다는 얘기는 뭐 수익률 곡선 통제 들어간 거나 마찬가지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파월 의장이 이번 주에 또 증언을 네. 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투자자들이 이번에는 과연 또 어떤 얘기를 할지 관심을 궁금하죠?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흐름으로 봐서는 뉴욕 증시는 월요일 날 주초 흐름이 아무래도 약할 것 같습니다. 예. 지수선물 흐름으로 봐서는 약할 때 그러고 나서 이제 그다음 화요일 날 수요일 날 이틀 연속 의회 증언이 나오는데 또 시장 위무에 나설 것인지 시장 달래기에 나설 것인지 그러게요. 이제 그게 이제 조금 관건되는데 조금 뼈 있는 말을 한마디 했죠. 우리 이쪽 연중 같은 데는 인종차별주의 같은 게 들어설 여지가 없다라고 해갖고 이게 지금 은근히 또 트럼프 대통령 디스합니다. 그리고 파월 의장 예전에 그 임명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 옆에서 이렇게 두 손 다 소시 모으고 있던 그 소심해 보이는 파월 의장이 아니고 요즘 굉장히 예. 자신만만해요. 자신만의 행보를 걸어가는 것 같아요. 그렇기도 예. 하고 자기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세상을 구했다. 아, 내 선배들처럼 예. 버냉키나 옐런처럼 내가 지금 예. 세상을 구했다 하는 예. 자신감이 이렇게 보이는데 뭐 파월도 저쪽에 이따가 살펴볼 미국의 개인 투자자의 보스도 즐길 수 있을 때 즐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참 이 와중에 또 트럼프 대통령은 건강 이상설까지 나왔어요. 이 계단 내려갈 때 네, 웨스트 포인트에서 예. 웨스트 그 포인트 졸업식 축사에서 그랬죠. 예. 뭐 계단 연설 마치고 내려올 때 너무 조심스럽게 내려오는 모습이라든지 물컵 물컵 물 마실 마시면서 때. 이렇게 마신 거예요, 두 손으로. 예. 그걸 또 이렇게 또 득달같이 또 이렇게 트위터에서 막 갈구고 하니까 예. 트럼프 대통령도 발끈했더만요. 그러니까요. 너무 미끄러워서 그랬다. 미끄러울 수 있죠. 아유, 근데 지금 애틀란타시에서 그 뭡니까 또 경관한테 흑인이 그 흑인도 조금 사망했죠. 경관이 예. 어떤 그런 좀 과격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도 있었던데 동영상을 보니까 이래저래 지금 상황이 꼬이고 있습니다. 예. 거기다가 확진자 수도 계속 늘고 있고 특히 중국도 베이징에서 다시 한번 확진자 예. 수가 급증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뭐 사우디도 지금 뭐 갑자기 봉쇄를 갖다가 풀고 나니까 확진자 수가 확 하루에 3,000명씩 늘고 예. 있다는데 기사가 재밌네요. 적극적으로 검사를 하는 즉 확진 여부를 검사하는 적극적인 방역 정책을 도입했다고 하니까 즉 검사를 좀 더 적극적으로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검사하니까 확진자 수가 많이 나온다는 예. 의미기도 되기도 하지만 그 숫자가 참 놀랍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한 번 봤고 경험했던 거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시장으로서는 덜 무서워하는 것 같습니다만 분명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에 지금 2차 확산이라는 명칭도 사실은 좀 애매해요. 예. 지금 1차가 진행 중이거든요. 1차가 진행 중인 상황인데 그래서 이 부분도 아마 시장이 좀 신경은 쓰일 겁니다. 뭐 당분간 바이오나 뭐 진단 키트 관련한 그런 주식들의 어떤 랠리는 계속 이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그 외에 경기 관련주나 이런 것들은 조금 이렇게 조심스러워지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뭐 하루만 밀려도 오전장에 밀려도 오후에는 들어간다 식의 어떤 저가 매수세를 보여온 게 미국이요, 한국이요, 네. 일본이의 그런 상황인데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한번 먼저 보시죠, 오늘. 국내 증시 네. 개장하겠습니다. 네, 6월 15일 월요일 개장이 됐습니다. 이번 주가 국내 증시는 물론이고 미증시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많이 올랐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고요. 그에 따른 논란도 충분히 있어 왔습니다. 추가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 아직까지 그 누구도 예측하기 쉽지 않은 구간인 것 같습니다. 이 가운데 지금 미국 내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다시 한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국 베이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 2차 대유행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실물 경기 지표를
확인하고 가겠다는 투자자들의 심리까지도 깔린 것 같습니다. 미증시도 그랬고요. 국내 증시도 이런 모습들이 고스란히 반영이 됐습니다. 이번 주 미국에서 소매 판매라든지 산업 생산 지표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5월 소매 판매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지표들, 특히 경제 재개 활동 이후에 나타나는 지표들이기 때문에 이런 결과들 관심을 가져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그런 의회 증언까지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향후 경기에 대해서 어떤 진단을 내릴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양시장 출발 지수 좀 확인해 보도록 하죠. 코스피입니다. 오늘 0.8% 하락 출발입니다. 2110선까지 좀 후퇴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닥 약보합권이죠. 745.6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오늘 대형주들 지금 줄줄이 약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1% 하락이고요. 이 가운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다시 한번 신고가를 경신해내고 있습니다. 2.8% 상승으로 82만 8천 원입니다. 이 가운데 LG화학은 2% 약세로 45만 2,500원이고요. 자, 오늘 셀트리온도 흐름 좋습니다. 0.5% 상승세고요. 삼성물산도 상승세입니다. 자, 그리고 SK 7월 초에 이제 SK 바이오팜 상장을 앞두고 최근에 주가 급등세를 나타냈었죠. SK 오늘도 올라갑니다. 3.5% 상승으로 현재 28만 9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제약 바이오 쪽으로 다시 한번 매기가 쏠리고 있고요. 그 외에 경기 민감주들은 계속해서 주가가 조정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이 역시 상승세입니다. 이 가운데 HL도 보합이고요. 알테오젠 떨어지고 있습니다. CJ는 1.8%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수혜가 예상됐던 마스크 관련주도 다시 한번 좀 힘을 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바이오시밀러 쪽도 지금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두산그룹주 내에서는 이 관련 우선주들도 강세 상한가 진입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방산주 흐름도 지금 상승입니다. 지금 포메탈, 스페코, 빅텍, 퍼스텍이 역시 강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북한과의 관계가 심상치가 않은 상황이고요. 자, 시장이 이렇게 조정을 받을 때는 일부 종목도 테마주로 매기가 쏠리는 양상을 나타내기 마련이죠. 오늘도 이러한 흐름들이 연출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시간 9시 3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 우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외국인이 629억 원 순매도고요. 기관도 물량 적지 않습니다. 880억 원 매도 우위입니다. 자, 개인 투자자 오늘 많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도 역시 1,500억 원 넘는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업종별 수급을 봤을 때 오늘 외국인은 의약품 섹터, 전기전자 섹터에서 순매도를 나타내고 있고요.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전기전자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물량을 내놓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수급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에서도 역시 지금 매매 패턴은 비슷합니다. 외국인 기관은 팔고요. 개인 투자자가 사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 312억 원 순매수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 우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 9시 3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환율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최근에 달러 인덱스가 올라가고 있는 양상이죠. 오늘 외환시장 개장 상황입니다. 달러 환율이 2원 20전 상승하면서 1,206원에 개장이 됐습니다. 다시 달러 강세가 조금 나타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달러 강세 네. 지금 그러네요. 지금 사실 최근에 시장 흐름을 갖다가 그 이유를 갖다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예. 그 쫓아가면서 시장 흐름에 대응하기도 바쁜데요. 달러 인덱스만 하더라도 어쨌거나 지난주 목금 이틀 동안 이렇게 오른쪽 끝부분 보시죠. 달러 인덱스 이렇게 양봉이 나오죠. 사실 그동안 조금 달러 과매도 국면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지난주 목요일 날 그렇게 큰 폭의 뉴욕 증시 하락과 더불어서 이렇게 올라오고 있고 우리 달러원 환율도 지금 어떻게 보면 이거죠. 고점 대비 지난 3월 달에 고점 1296원, 이 고점 대비 한 100원 가까이 빠졌던 장이고 최근만 하더라도 50원 넘게 이렇게 밀렸다 보니까 또 여기서 이제 반등이 나올 만한 시점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그래요. 지금 이게 지난주에 그렇게 하고 이번 주까지도 지금 1200원 밑에서 머물고 있는 환율이라면은 이거는 추세적인 달러 약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자, 그리고 여기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나 개인 투자 여러분들이 유의하셔야 될 것은 달러는 강해지고 서울에서도 서울 외환시장에서도 환율은 올라가는 와중에 지수가 좀 약하다 하는 부분 이런 부분은 지금
조금 이렇게 매수 시점을 갖다가 좀 천천히 하셔도 되는 타이밍이다라는 것을 시사하는 시장 가격 흐름이라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예. 오늘도 보니까 제약바이오가 강세를 나타내요. 특히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필두로 해서 이제 관련 종목들, 뭐 SK도 이제 SK바이오팜 그 상장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참 이슈가 있는 게 이제 미국에서 제약사 모더나도 7월 달에 그 3상 네. 임상 시험을 앞두고 있고 이게 예. 이번에는 좀 숫자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멘텀도 있는 것 같고 시장이 이렇게 조정을 받을 때 사고 싶은 심리는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쪽으로 매기가 쏠리는 것 같거든요. 근데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저 같은 사람이 보기에는 벌써 좀 과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 약간 저런 식의 거품이 났다는 기울기는 예. 저런 식의 기울기는 며칠 남지 않았다는 것을 시사하는 그런 차트예요. 일각에서는 삼바가 꺾이는 날이 완전히 꺾이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기도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자주 쓰는 표현으로 로켓처럼 치솟아 오르는 차트가 나오면은 예. 그때부터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 들고 있는 분들한테야 더할 나위 없이 이쁜 그림이지만 그런 시세를 보고 추천하는 분도 문제가 있고 그런 차트에 뛰어드는 분들도 뭐 용기는 있습니다만 예. 조금 이렇게 지금까지의 경험으로는 그렇게 좋은 결과는 없었습니다. 늘 그렇지만 이번만큼은 달라라고 한다면 this time is different 늘 그런 얘기로 접근을 합니다만 이번이 진짜 다르다면은 로켓가 올라가는 듯한 차트의 모양으로 가는 거에 달라들어서 잘 먹고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시장으로 체질이 바뀐다면은 진짜 세상 바뀐 겁니다. 예. 시장도 바뀐 거고 한번 지켜보시죠. 그러게요. 예. 수급 상황은 어떤가요? 오늘도 개인 투자자가 많이 사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개인 투자자들은 떨어지면 사겠다 이런 네. 심리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지금 우리뿐만 아니라 요즘 예. 이슈가 되고 있는 미국 상황 조금만 소개해드리죠. 예. 자, 이 친구입니다. 뭐 누군가요? 데이브 포트노이라고 아주 유명 인사가 됐는데요. 예. 포트노이 뭐 검색하시면은 다양한 그걸 보실 수 있는데 지난 주말 블룸버그에서까지 마침내 이제 이 친구를 갖다가 보도하기 시작합니다. 바스톨 스포츠라고 해서 스포츠 베팅 사이트예요. 예. 스포츠 베팅 사이트의 그거에 있는 포트노이 이 친구가 지금 뭘 하나 하면은 데이 트레이드 분대를 갖다가 리드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제목이. 그리고 마켓워치 같은 경우에는 바스톨 스포츠 파운더 이 친구를 얘기하는 거죠. 포트노이 이 친구가 믿기를 자기는 워렌 버핏보다도 더 뛰어난 투자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데이 트레이딩이 자기가 경험해본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게임이랍니다. 예. 심지어 지난 주말에 파이낸스 타임스, 영국의 파이낸스 타임스까지 한번 다음 넘겨주시죠. 파이낸스 타임스까지도 이렇게 대서특필을 했던 그런 모습이죠. The Rise of the Retail Brothers입니다. 즉 소매 형제들의 리테일 개인 투자자 형제들의 부상 이런 얘기죠. 자, 이렇게 지금 매일 한번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은 지금 트위터를 통해 가지고 하루에도 몇 편씩 올리는데 동영상까지 올리고 하는데요. 아주 신났어요. 그런데 지금부터 한번 이 친구의 은행을 한번 잘 살펴보시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나는 확신컨대 워렌 버핏은 great guy랍니다. guy라는 표현을 쓰네요. 한참 아버지 뻘일 텐데. 그러나 when it comes to stocks, 일단 주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그는 washed up, 한물 같답니다. 그리고 I'm the captain now, 내가 지금은 캡틴이야 이렇게 까불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지난 12일 날, 자, 금요일 날, 목요일 날 급락 이후에 금요일 날 조금 이렇게 한 절반도 안 되는 반등이 나왔죠. 했더니만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돌아왔다라고 얘기하죠. We're back 하고 나서 밑에 보세요. STOCK도 아닌 STOAK 스톤크스 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지금 저렇게 내가 캡틴이 하는 친구가 저런 식의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저것도 까부는 거예요. 일종의 속어죠. 자, 그 다음에 조금 과유불급을 떠올리게 되는 그 트위터를 봤습니다. 지금 이것도 동영상인데요. 계속 까딱까딱 거리는데 지금 밑에서 티에다가 공 올려주는 게 워렌 버핏 얼굴을 올려놓고 자기는 지금 계속 드라이브 샷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티드 워렌 하면서 워렌 버핏을 갖다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뭘 조롱하느냐 하면 이런 거 워렌 버핏은 눈물의 손절을 한 이 항공주들 위에 거는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스입니다. 데일리 차트고요. 이거는 델타 항공 같은 경우에
오랫동안의 장기 추이를 한번 살펴봤더니만 예. 한 20불 밑에 떨어졌던 거 최근에 샀는 게 50불 더 갔으니까 2배 반이죠. 그래서 이런 걸로 지금 갑자기 돈 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 트레이딩만큼 쉬운 게임이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파이낸셜 타임스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팬데믹으로부터의 아주 빠른 회복을 갖다가 이 친구들은 배팅하고 있는데, 그러나 빨간색 보시죠? 펀드 매니저들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어요. 과연 이 펀더멘털과 최근의 이 랠리가 부합하는지. 근데 이 친구 또 재밌는 두 가지 투자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 주가는 오르기만 한다. 그다음 두 번째 원칙, 지금 사야 할지 팔아야 할지 의심이 들고 헷갈리면은 첫 번째 원칙을 다시 살펴보라. 오른다. 그러니까 사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뭐 지금까지 이 친구의 뭐 조금 이렇게 주목할 만한 트위트 내용을 갖다 이렇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저의 감은 그렇습니다. 뭐 각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 느낌은 다르시겠지만 꽤나 돈을 번 것 같아요, 이번에. 예. 꽤나 돈을 번 것 같은데 지가 지금 할 일이 없어 그런 거예요. 스포츠 베팅 사이트인데 지금 뭐 스포츠가 있나요? 미국에. 그러니까 데이 예, 트레이딩을 하는군요. 이제 저렇게 시작을 했는데 저게 지금 이번에 대박을 쳤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저런 식으로 이렇게 워렌 버핏 같은 분을 갖다가 이번 한 번에 그걸로 해서 저렇게 한 분을 갔네 어쩌네 하고 자기 공이나 올리라고 이런 식의 동영상을 올리고 하는 거 저런 걸 봐서는 감히 말씀드릴게요. 저 네. 친구 말로가 대충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 예측이 쉽지 않은 장인데요. 향후 또 전망 전략 저희가 좀 들어봤습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 시각 9시 12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외국인은 매도를 나타내고는 있습니다만 여전히 일부 종목 또 지난주에 순매수를 했죠.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 오늘 현재 주가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입니다. 오늘 5% 넘게 올라가면서 이미 85만 원 선을 돌파했고요. 그밖에 삼성전기, SK하이닉스는 1% 내외 하락세입니다. 삼성 SDI도 떨어지고 있고요. 하이테질로 오늘 흐름 좋습니다. 오늘 주류주들 흐름이 나쁘지 않은데요. 하이테질로가 2.8% 상승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밖에 LG이노텍, 삼성물산, 코웨이도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입니다. LG이노텍 오늘 떨어지고 있고요. 삼성물산도 흐름 좋습니다. 3.6% 상승이고요. 코웨이, 삼성전자, 우선주 떨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조선해양도 내림세입니다. 자, 기관 순매수 상위 종목 현재 주가도 살펴보도록 하죠. 플랫폼 관련주 다시 순매수했죠. 네이버 카카오 오늘 올라갑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SK도 흐름 좋습니다. 6% 가까이 올라갑니다. LG화학 1% 조정이고요. CJ 제일제당도 역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1% 상승입니다. 자, 그밖에 LG전자, 삼성바이오로직스, NC소프트 기관 쪽에서도 순매수를 해줬습니다. LG전자 조정받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NC소프트 올라갑니다. 그리고 LG이노텍과 현대모비스는 내림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9시 13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장 전체적인 흐름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코스피가 0.6%, 내림세입니다. 2120선을 중심으로 흐름 이어지고 있고요. 코스닥 보합권이네요. 746.37포인트입니다. 오늘 6월 15일 월요일 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